정말 선생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문득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부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로가 못 본 부분을 이야기로 채워서 서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인 것처럼 아이들 인생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인정하고 인생이란 달리기에서 아이가 혼자 뛸 수 있게 바톤을 쥐어주고 멀리서 응원해주는 것,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 뛸 수 있게 힘차게 응원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잘 이해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로서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럼 아이의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정말 네. 진정한 백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부모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나의 양육 방식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본인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삶을 아주 면밀히 좀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해요. 특히 내가 아이하고 부딪혔던 그 상황들에 네. 딱 멈추시고,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랬었던 기억을 한번 내가 딱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올라가다가 확 치솟아서 빵 터졌는지, 네. 그 기저에는 나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네. 한번 마주 보는 거, 이제 그런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도 잘못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잘못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은. 나도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나를 비난하면은 역시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워요.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 자신의 상처를 잘 껴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이런 네.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금기사항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느끼시죠?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빴어도 내가 어디 가서 부모 욕을 하면 네. 거의 내가 비난을 받게 되고 내 양심도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네. 뭔가 절대적인 존재고 부모는 네.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공경해야 되고. 그런데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펼쳐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가 나 5살 때, 8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 자기를 한번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뭐 지금에 와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죄를 묻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상처가 나왔다. 내가 생각을 해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충분히 울거나 슬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울어도 좋고, 그런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도 좋죠. 네.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70대 노모가 50대 딸을 안고 머리를 감기는 그런 어떤 치유 장면을 네.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한테 뭔가 못 받은 것들, 네. 엄마한테 화가 났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라도 좀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간단한 하나의 의식이지만 그게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풀어야 될 거가 있으면 좀 네. 풀어내주는 거. 예.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내 삶도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와가야 되냐면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고 화가 날 때 또 내가 화를 느낄 수 있고 억누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 정서를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도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뜨거우면 손을 우리가 하고 피하듯이 화가 나면 화를 충분히 느껴야 돼요. 예, 그런 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누르고 참고 예, 또 폭발합니다. 그게 심해지면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슬픈 거 맞아 이거. 슬퍼할 만해 슬픈 거야. 이런 거 그 타당성을 부여해서 인정해줘야 된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쪽으로 발전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잘 신뢰하면 나도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랑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육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보면 사실 습관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나한테 들었을까 원인을 좀 인식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훌륭한 양육자의 자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습관이 바뀔 수는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연습이에요.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연습을 한다? 약간 생소하잖아요.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런데 필요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제 배우셨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보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해보고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양육 태도가 조금 바뀌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예, 되게 좋으시죠.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강의를 부모님들 모셔놓고 하다 보면 저도 엄마인지라 되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인 여러분들 잘하세요. 왜 이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다 부모 탓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 비난하는 듯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타율이 3할인 타자는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쳐서 3번만 맞추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도 해드리거든요. 예, 이건 이제 본인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나 괜찮은 부모야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 키울 때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얘기 너무 머리 복잡하게 큰일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예, 뭐 아이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드시죠? 간혹은 까다롭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내 탓이냐 네 탓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뭐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더 나은 양육을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자식 간의 신뢰예요. 좋은 양육을 한다는 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못 믿는다면 무엇이 못 믿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하고 자꾸 얘기하고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믿는단다. 넌 너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네. 그러면 아이는 자기 본성대로 행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겁내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멋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이런 말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넌 어떤 경우라도 썩 좋은 녀석이야. 괜찮아. 우린 네가 우리 차지가 된 게 너무 좋아. 네. 넌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좀 간지럽긴 한데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네. 예, 조금 이제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네. 든든한 백이에요, 이게. 네. 부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 그러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주눅 들 것도 없어요. 네. 부모님만 생각하면 그저 좋은 거예요. 네. 예, 이런 백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잘 우리가 양육한다는 거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쭉 들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내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아이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아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내가 함께 성장한다. 그럴 때 정말 백이 되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 백이 되어주십시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와 저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양육을 어떻게 해치울까, 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만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내달리는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김미연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아이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이와 나를 위한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최선의 양육이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정말 아이와 여러분에게 최선인 양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심리학습 클리닉 더 블라썸의 김미연 원장님을 모시고 더 좋은 얘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